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시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모든 그 영상 부분들을 함께 하셔야죠. 일요일날 저녁에도 뭐 엄청난 길이의 야간 방송을 해드렸고, 두산 로보틱스, 뭐 위메이드 시젠, 뭐 또 HPSP 이런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놔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종목 검색기 기능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셔서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렇게 오시면 많은 분들이 매번 똑같은 말씀하세요. 어제 가입할 걸. 어제 가입했으면 오늘 두산 로보틱스에서의 수익범위 가져갔을 텐데. 늦었네. 그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 바로 전화를 하십시오. 지금 빠르게 전화를 하셔서, 나 지금 같이 하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변동성 확장돼서 내 계좌에 수익을 넣어줄 수 있는 불기둥 종목 잡아주세요.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기준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으셔야 될 내용은 이제 일요일날 야간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요일 야간 교육에서의 종목군 같이 놓고 보셔야 되고, 잠시 후에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오픈을 해드리고 설정을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참조하시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첫 부분부터 이제 좀 잘 놓고 볼 텐데, 뭐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고 우리나라의 만기일이 놓여져 있습니다만, 뭐 동시만기일이라고는 하지만 지수 선물과 지수 옵션 그리고 주식 선물 정도죠. 주식 옵션은 우리나라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4만여의 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만여의 날이고, 어쨌든 그것이 이제 변동성의 기준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뭐 저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종목 검색기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FOMC 회의는 1년에 8번 있습니다. 금통에도 8번 있고요. 그 FOMC 회의 마지막 회의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3일, 14일 날 있는 거고, 요거는 내년 일정입니다. 내년 일정. 약 45일 간격으로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내년에 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벌써부터 금리 인하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리를 인하한다는 자체는 경기가 둔화돼서 그것을 부양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자꾸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년 하반기 4분기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뭐 화랑장이 이어진다 봐야죠. 그러니까 화랑장의 기준은 별게 없습니다. 지금 지표가 매우 긍정적인 상태에 금리가 2006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굉장히 좋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지금 기준에서는 한동안은 계속 그 경기가 긍정적이고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랠리 기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야?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금리를 인하하는 게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걸 좀 비껴가자, 그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뭐 기존에 다 말씀드렸는데, 11월에도 경기 진짜 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시장 상황은 매우 좋아요.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지만 미국 쪽의 기준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IT 쪽, 반도체 쪽, 그 기준의 흐름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엔비디아 쪽 기준에 있어서. 이 부분을 뭐 빠르게 한번 좀 볼게요.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분을, 조금, 현실성 있게 해석을 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월봉 보시면은, 2020년 이후의 기준으로 잡을까요? 이런 거 다 빼고 6,300번의 이평선도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미국의 1위가 아시다시피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가 신고가를 올해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거, 매우. 그렇게 해서 지금 최고점까지의 기준이 대략적으로 이제 10% 조금 못 미치지만은 최고점까지의 기준이 긍정적으로 흘러가 있었다라는 거고, MS 마이크로 소프트사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2위, 글로벌 시장에서도 2위입니다. 아람코가 지금 3위예요. 여기도 지금 고점 350불 대비해서 최고점이 이제 384불이니까 얘는 딱 10%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애플은 한 5% 이상, 한 7, 8%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요.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3위가 알파벳인데, 알파벳 이번에 우리도 AA 관련해서, AA 반도체 관련해서 집중할 거다. AMD하고 우리 같이 만들어낼 거다.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2% 밀려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한다면 3,300포인트 대비해서 12%니까 3,100포인트의 위쪽. 우리 사실상 지금 2,500포인트 감안하면은 오히려 미국의 기술주들 시가총액 1, 2, 3위가 더 강한 흐름을 내주고 있다는 거죠. 4위가 누구예요? 이제 아마존인데 이쪽은 뭐 그닥 엄청난 탄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흔히 보신 테슬라보단 나아요. 고점 대비 23% 떨어져 있지만 이제 추세 강화가 형성돼 있고 드디어 이제 5위입니다. 시가총액 5위. 5위가 누구예요?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에서 10위 안에 못 들어와 있었어요. 올 초에. 근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5위란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46% 올라가 있어요. 최고점이. 그러면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가장 강한 흐름을 연출했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9월 말 10월 초순의 고점 대비해서부터 여기까지 흐름이 340, 50% 정도. 그리고 1월달 기준 잡았을 때 260%의 흐름. 그리고 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도 46%.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한데 그 강한 쪽의 흐름이 엔비디아. 그리고 MS, 애플,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6위잖아요, 시가총액. 시가총액 이제 6위인데, 일단은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일단, 어찌됐든, 이러한 흐름을, 뭐, 메타 같은 경우에도 16% 고점 대비 많이 돌리고 있고, 바닥에서부터 상당폭, 끌어올려져 있고, 결국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또 2차전지하고 테슬라하고 무슨 관계냐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기본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테슬라가 2020년 하반기죠.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제 7월부터 해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내거는 슬로건이 친환경 정책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전기차 부분. 그렇게 되면서 다른 종목이 여기서 계속 올라갈 때 얘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멈춰 있었어요. 23달러에서 300불까지 10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12배 뭐 이렇게. 이때 기준이 뭐 말 그대로 속단 표현으로 뭐 에코프로 정도 수준 폭등이 나온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와서 이제 16배까지 올라온 거고 78% 밀린 거예요, 이게. 고점 대비.
뭐 소형 잡주도 아니고 고점 대비 웃을 일도 아니죠. 78%, 76% 내려왔다가 그나마 일부 반등을 줬었는데 여전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떤 흐름의 기준에 있어서든 41%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 3, 4, 5, 6, 7위까지 해서 가장 많이 빠져 있고 일부 반등 나오는 거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뭐 얘가 못 간다고 우리가 간다 그 내용은 아닌데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센 애가 누구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센 애가 엔비디아 고점 대비해서 46% 올라갔는데 추이 추세강은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 센 애가 MS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0% 더 올라가 있다. 가장 센 애가 시가총액 2위인 뭐 2위가 MS가 두 번째로 센 거고 세 번째가 애플 쪽이 10%에 가까운 시가총액 1위 애플이 3조 달러 돌파했죠. 빅테크들의 이런 향연 부분들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요일날 2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께 설정해 드렸던 내용이 이제 HPSP 그리고 이제 당연히 주력의 기준인 하이닉스 뭐 이런 쪽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런 쪽이 움직일 거냐 움직인다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음모론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그래픽카드 고사양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야 되고 채굴을 하기 위한 고사양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이제 AI 챗봇 관련해서까지 확장이 되면서 뭐 그 시장이 확대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굉장한 겁니다. 지금 누적 수급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게 되면서 시장 대비해서 지금 2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시장 16%? 뭐 그 정도 수준에 삼성전자는 34%까지 52주 신고가 수준 73,600원이 52주 신고가입니다. 하이닉스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5월달에 폭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1위에 올라서고 129,000원에 52주 고가 넘긴 이후에 지난주 월요일날 다시금 52주 고가 뛰어넘으면서 134,600원 그거 찍고 눌린 폭이에요. 조정이거나 추세 하락이거나 테슬라처럼 급격하게 조정받은 그런 내용의 범위도 아닙니다. 그죠? 결론은 매우 긍정적인 추이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고 나머지 소부장 뭐 대표적으로 그냥 한미반도체 이런 경우에 지금 428% 올라와 있는데 신고가를 내주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주는 과정에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로 10%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그 순매수 기준에 손가락 안에 꼽는 순매수 기준이고 시가총액이 뭐 7상위 15위 뭐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고점 대비 눌려 있으면서 밀리지 않는 그 흐름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쇼크라는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대비 13% 정도 눌림목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들을 이제 시세를 뿜어줄 수 있는 위치로 얘들이 시세가 뿜어지면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렇게 한미반도체, 소부장 쪽에 시세가 뿜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가 뿜어지게 되면 지수가 끌어올려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율이 두 종목 합쳐서 27%, 28%가 넘었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은 조금 줄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분발력이 이제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확인하시면 되죠.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지수 기준에 두 종목 합쳐서 27.1로 줄었습니다. 28.5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27.1로 줄어들었는데 다른 쪽이 가격 반발력이고 여기는 눌림폭이 없어요. 눌림폭이 없잖아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비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많게 간다라는 게 포트폴리오를 채워놨기 때문에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을 많게 갈 수 있다.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을 많게 갈 수 있다라는 거는 별게 아닙니다. 지금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진짜 장이 어려워질 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종목군들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넣어놨는데 얼마 전에 사실상 교육용으로 오픈해드렸어요. 2차전지 안 된다면 안 되지. 근데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준다?
단기적인 수급이라도 유입이 된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단기 수급 범위에 있어서 메이저의 수급까지 유입된다? 그것이 공매대차 상환일지라도 긍정적인 거죠. 당장에 이 12일 날의 기준에서도 당연히 주력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재차 신고가를 낼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 또 눌려 내려갔지만 과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HPSP, 그리고 과도하게 밀려 내려간 오늘 뭐 하루의 기준에서 위메이드, 이런 쪽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이따 이제 LIG 넥스원 놓고 보겠습니다만, 뭐 로봇 관련주들, 두산 로보틱스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근데 이제 우선 순위는 넥스원 쪽은 글쎄 추세적인 강화가 이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넥스원은 내일 보면 돼. LIG 넥스원은 오늘 첫 거래의 기준에서 놓치신 분들이라면 내일 또 보면 돼요. 오늘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기준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케빈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유가 개장초부터 해서 뭐 보도자료도 이제 뭐 나왔고요. 뭐 로봇 관련주 기준에 LIG 넥스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흐름이 강화됐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 기준에 이제 고용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겹쳐지죠. 고용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쪽의 기준에서부터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기준에 어찌됐든 LIG 넥스원은 미국의 고시즈 로보틱스라는 업체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방산시장 진출에 대한 계획을 현실화 시켜놓은 거죠. 미국 방산시장 진출 계획을. 이 부분이 이제 갭상승 19%로 났다가 눌림폭이 11%. 그럼 우리는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 최대 10%까지는 따라 붙는다. 거기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 그러면 15%까지 따라 붙는다. 오늘 뭐 거래 빵빵하게 터졌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LIG 넥스원이 상한가까지 진입을 잘 했어요. 중요한 거는 내일도 거래가 터질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 거래가 터지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거래대금 2위였는데 뭐 거래대금 2위를 무조건 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550만 주 터지고 상한가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사실 모자라요. 1조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부분에서는 550만 주가 터지고 상한가 왔는데 최소 550만 주는 터져야 돼요. 600만 주로 오히려 더 넘겨야 된다. 600만 주.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변동성 기준 볼 수 있어요. 600만 주가 안 터지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응? 왜냐면 상한가라는 변동성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응? 그 넥스원 같은 경우에 22.92%의 검색기에 포착됐지만 캡처한 시간이 좀 늦은 거고, 어찌됐든 대밀렸을 때 장중 저점을 형성하고 돌리는 흐름. 거래대금 오늘 2위로 끝났어요. 최상위의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꼬리 달고 돌려서 그 기준에 망청의 기준이 형성이 됐다. 편입 설정이 가능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이에요. 갭상승이 나오고 장대 항봉이 터진 이후에 그래 나서 꺾여서 내려왔는데 이게 11%까지 밀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11% 단순하게 2% 들어올리면 13%부터 따라붙는다. 근데 거래도 있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따라붙고 그래 나서 이 상한가 범위까지. 응? 캔들 패턴 계속 나와주고. 요 흐름이 꿈의 수익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뭐 지금 2조 8천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한 방에. 2조 8천억. 근데 이 수익 범위를 결국은 종목 검색기와 매직 계산기 이용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이런 수익을 잡아냈다라는 거죠. 뭐 그 금액의 크기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이걸 무조건 잡아내시라는 게 아니라 검색기 있으니까 내일 기준에서 얼마요? 최소 500만 주, 600만 주의 거래가 실리고 강세를 띄면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로보틱스 같은 경우 두산 로보틱스 뭐 계속 올려드렸으니까 그 범위 확인하시고. 11일자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가 7.5%까지 장중 변동성이 확정이 됩니다. 장중 변동성이.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변동성, 그리고 누적 수익 범위는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늘 투자 경고가 풀린 건가요? 저도 그것을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 투자 경고가 풀리고 나서 변동성을 잡아갈 수 있는 흐름들, 그런 게 이제 기준이 잡혀준다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 매매를 기존처럼 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라도 이제 그 시장 조치가 안 풀렸다라고 한다면 관망. 그래 이제 시장 조치가 풀렸는데 들어가려 봤더니 아니야 뭐 갭상승 위에 음봉 혹은 뭐 양봉 뻗어 올라가다 꼬리 혹은 그 다음날 음봉. 그럼 뭐 전략 차익 실현하고 관망이죠. 그러다 거래 터지면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래 터진다의 기준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까지도 터진 종목입니다. 근데 거래가 지금 수반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씩 터져야 돼요? 100만 주 터져봐야 1,500억이란 말이에요. 맞죠? 100만 주 터져봐야. 결국은 1,000만 주가 터져야 돼.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추세적인 강화를 지속하고 변동성의 확장분, 막 상한가 가는 그 랠리. 그것을 추가적으로 끌어내려면 1,000만 주씩 터져야 돼. 야,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8조 9조 하던 종목이 7월 24 상한가, 7월 25 뭐 10%대 급등, 7월 26 또 상한가. 그러면서 단박에 17조까지 간 거예요. 두 번의 상한가 끼고. 3거래일 만에 80%, 90%, 100% 더블이 난 거죠. 근데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못 갈 일이 뭐 있어.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은 좀 약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러한 그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일 기준에서는 넥스트 LIG 넥스1과 넥스가 아니라 LIG 넥스1과 고형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볼 수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거래가 월등하게 실리는 거 확인이 돼야 되겠죠. 거래가. 그래서 요 검색기 포착되고 요런 흐름이었는데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어서 올라오고 나서 고용 같은 경우에는 9,1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이 나오고 AI 종목 검색에도 포착이 됐는데 1조 미만이어서 제한적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1조 이상으로 시가총액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움직이면 1조 시가총액 1조 넘어가요. 근데 10%가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벌써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양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어서 뭐 1조를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 아,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스타트 잡아서 매매를 해도 이상할 거 없어요. 두 번 나눠서 뭐 분할 매수한다 이런 기준들 다 잡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력주 포트폴리오에서 일단은 먼저 긍정적인 주력주 포트에서 긍정적인 수익 범위를 잡아내셔야 그 다음 범위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12월 초에 뭐 위메이드, HPSP, 뭐 아프리카 TV, 두산 로보틱스 뭐 좋은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지금 지난주 중후반부터 해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꾹 멈춰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죠. 뭐를요? 목요일, 금요일 날 미국 IT, 아까 보여드린 미국 IT의 그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매우 긍정적으로 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그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엉뚱한 데서의 변동성만 조금 일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뭐 멈춰졌단 말이지. 결론은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는 재차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이 IT 쪽이 또다시 치고 들어 올려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선물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선물 쪽의 강세 부분이 현물 쪽에도 연동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가 원하는 쪽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MD가 지금 추가적으로 2%대 강세를 내주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뭐 경쟁 심리에서 그런가요? 좀 밀려 있긴 합니다만 뭐 마감 이후에 한번 더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좌 그 손익 범위,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고 거기에 뭐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종목, 갤럭시 모니터리라든가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1조를 넘기는 시즌. 얘를 지금 매매하려는 게 아니에요. 거래 터지고 변동성이 나올 때 당일 뭐 변동성 매매를 한다. 라고 하시면 검색기에 뜨니까. 그리고 억지로 종목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뭐 셀트리온 삼형제도 뜨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포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흐름 거래대금 터지고 프로그램 들어오고 시세 강화가 연출되고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뭐 포스코 퓨처엠을 7월 말까지 그런 흐름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올해 저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17만 6,500원 다 기억해요. 우리가 다 갖고 있던 종목이라서 그 1월 달에 18만 원에서 계속 공방이 나왔죠. 그게 이제 1월 말에 23만 4,500원까지 튀어 올라온 거고 그래 아주 7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 수익 뭐 절대 놓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뜨더라도 과연 이제 그 시가총액을 움직일 수 있는 거래대금이 형성되느냐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프리카 TV도 검색해 뜨고 26% 올랐어요. 저 당일날. 상한가 가고 나서 추춤거리고 있지만 끝났느냐 했을 때 제한적이다 아직은. 더 볼 수 있겠다. 대성홀딩스 마찬가지. 그러니까 검색기만 활용하시면 이런 종목군들 잡아내는 거는 뭐 우습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이 막 19%씩 시원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1조 미만짜리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LS전선 아시아도 지금 13,000원대 11월 24일날 13,000원대 거기에 27일 같은 경우 14,000원대 또 28일 15,000원대 12월 1일 17,000원대 12월 7일 19,000원대 이게 얼마까지 갑니까? 11일날 22,350원까지 갑니다. 결론은 뭐냐면 검색기에 뜨고 저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을 잡아갈 때 그 수익을 여러분들이 좀 많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 비중만 잘 설정을 했을 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력주의 비중과 이렇게 고용처럼 변동성 매매의 기준. 고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리노공업 뭐 빠르게 보고 고용 볼 겁니다. 온 디바이스 AI 테마 관련해서 뭐 고용 또 리노 공업 그리고 HPSP 뭐 많은 종목군들이 거론이 돼요. 그중에 우리는 시가총액 규모가 큰 리노공업, HPSP 이런 쪽 위주로 1조 이상짜리 위주로 뭐 신텍 쪽 위주로 그렇게만 놓고 보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변동이 제한적이지 않아요. 뭐 신고가.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대주주 지분하고 외국인 지분이 합산하면 단순 합산하면 92%. 근데 거기서 이제 외국계에서 두 군데서 지분 신고했어요. 그럼 중복이 되죠. 그거 빼고 나면은 80% 이상, 뭐 80% 좀 넘는 수준의 대주주 외국인 매집.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한 5%를 삽니다. 최근 들어서 6월달 이후에 기관들이 그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가볍게 가는 거예요. 14만원대 처음 포착되고 그 다음에 16만원대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올려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금 집행하던 쪽이 마감까지 그 방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사고 더 이상 안 사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장막판에 막 꼬리를 깊게 달고 내려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겹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 꼬리가 작지 않아요. 이런 꼬리가. 굉장히 큰 꼬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 추이 추세를 훼손시키는 흐름이 아니라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1,500만 주대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눌림폭이다라고 한다면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은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내일 당장의 기준에서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1,500만 주. 그리고 양봉이어야 되죠. 플러스 양봉. 결론적으로 고용이라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사실은 조 단위를 월등히 넘기는 종목은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시가총액 9천억을 이제 막 넘긴 종목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만약에 오늘 요 거래를 터뜨리고 오늘의 기관들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자금 집행 더 해야 돼, 내일도 들어올 거야 라고 한다면 가벼워질 수 있어요. 굉장히 시가총액 이제 뭐 9,100억이라서 윗방향성의 흐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막연히 무조건 긍정적일 것이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을 것이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또 HBM 공급 확대 관련해서도 여기저기 다 껴있어요. 또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봇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죠. 고용 오늘 7% 12,000원에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12.98% 변동 확장이 나왔고, 1주 월봉의 기준에 상승 이익대 확인형이 확장이 됐어요. 여기에서 뭐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불편한 게 없죠.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 적절하게 난 처음부터 분할 매수할 거야, 이렇게 들어간다면. 고용의 기준점의 흐름은 어떻게? 1,5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1,500만 주.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시간 내에서 60만 주 정도 터졌죠? 그러면은 뭐 충분히 1,500에서 2,000만 주까지 고용은 터질 수 있어요. 갭상승이 일단은 뭐 5%대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들여다보시고 기준 잡으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위메이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잠시만 물을 마시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하나 적어 놓고요. 제가 녹화를 안 눌러버렸어요. 전체 녹화는 돼 있는데. 자, 물 한 통만 가지고 올게요. 물 한 통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물을 갖고 왔는데 어휴, 갑자기 왜 요 시간이 아니라 방송만 좀 진행하려고 하면은 피곤함이 확 몰려 들어와요.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뭐 주말에 좀 그래도 쉬고 방송을 해서 이제 9시 방송 때에 뭐 굉장히 긴 시간 2시간 반 동안 뭐 다이렉트로 달려드렸는데, 야, 이건 이제 체력이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자, 일단 오늘 기준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위메이드를 교육을 하면서 교육 부분, 프로그램 교육 부분을 같이 놓고 좀 볼게요. 어찌 보면은 정회원님들은 뭐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고점에서 하셨는데 나는 고점에 사서 위에서 전략을 들었는데 지금 무료로 들으시는 분들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장중의 대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고, 장중에 이제 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혼자 결정하시기 힘드시니까. 자,